온물풍선을 보낸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한 김용현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 도발을 지시한 당사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엄 선포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획책이었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형법 제92조 사항의 외환유치죄에 해당합니다. 외환유치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김용현은 수차례에 걸친 도발로 명백히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가 전쟁을 획책할 수 없도록 주모자, 공모자 전부 파악하여 주모자들은 반드시 중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수사하여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외환유치의 주동자 김용현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한민국을 망국의 수렁텅이에 몰아넣는 중범죄입니다. 원정을 베풀 수도 없고 사면을 해서도 안 되는 범죄입니다. 새벽녘 황급히 검찰로 피신한 김용현이 검찰로부터 과연 어떤 형을 구형받을지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쿠데타 후에 국민의힘은 IMF 사태의 후예마저 되려 하는가? 당장 탄핵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을 제거하고 제2의 IMF 사태를 예방하라. 12.3 내란 사태로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떠났고 그 결과 9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은 2,246조 원으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3일 2,390조 원보다 144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증시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증시 약세를 되돌리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8원 오른 1,4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한 주간 24.5원이나 뛰며 올해 하반기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7일 한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불발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은 금융시장, 외환시장, 부동산, 기업투자, 가계부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그 충격파는 제2의 IMF 사태 우려가 제기될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하여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의 분석을 보며 윤석열의 국가 파괴 행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대외 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가 국회 때문입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 때문 아닙니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이 마치 국회 책임인 것처럼 주장한 최상목의 발언은 국민을 모독한 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탄핵을 통해 이 최대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알량한 권력 노름을 하며 탄핵안 표결을 거부하였습니다. 경제 파탄을 막을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국민은 민생 파탄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대체 국가란 무엇이고 민생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9년 12.12 쿠데타를 자행하고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항의하는 광주 시민에게 총칼을 휘둘러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만든 정당인 민주정의당, 바로 국민의힘의 원조입니다. 1997년 IMF 사태로 국가 경제를 파산 상태로 몰아간 시기에 정부 여당인 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199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한군에게 휴전선 무력 시위를 요청한 소위 총풍 사건을 주도한 주도 세력인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을 훌쩍 넘은 2024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과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총풍을 훨씬 뛰어넘는 북한 직접 타격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을 거부합니다. 기어이 제2의 IMF 사태까지 반복해야 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역사적 과오를 이어받는 최악의 정당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각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당장 탄핵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을 제거하고 제2의 IMF 사태를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을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군 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수괴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숫자는 280명이 아닌 685명이었습니다. 참수 작전에 투입되는 군 정보사 HID 최정예 요원들이 요인 체포를 위해 서울 모처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었습니다. 참수 작전은 전시 또는 예방 전쟁 성격의 작전에서 적개의 수뇌부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력화하는 임무를 띈 작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정당 지도자인 이재명, 한동훈 조국 대표와 민희애 대표 의원식 국회의장을 적의 수뇌부로 규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온전한 정신 상태로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켜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패배가 두렵습니까? 저는 2차 계엄이 정말 두렵습니다. 엄혹하고 예민한 시기에 광장에서의 시민들 간 아주 작은 다툼도 폭동으로 몰아 공경 개입의 먹목으로 삼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을 기획시전할까 두렵습니다. 병력 동원이 여의치 않으면 더한 무기로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국회로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절멸과 파국을 기도할까 두렵습니다. 국민은 이대로 나라가 망할까 두렵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꼼수 쓸 생각 말고 탄핵에 동조하여야 합니다.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고 싶다면 직무 배제와 섭정이라는 헌정 유린 시도를 멈추고 당장 탄핵에 동참하십시오.